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특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을 하세요. 저는 감기가 조금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자, 이제 유클리드의 기하학 중에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4강부터 본론입니다. 작도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제시한 문제 요걸 먼저 풀고 오늘 개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사각형에서 EF를 대칭축으로 해서 이렇게 접은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에서 EF의 길이가 얼마냐? 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합동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합동이라는 것이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것이 매우 단순하죠. 그런데 실제 문제화했을 때에 합동이라는 도형을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도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보조설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지난 시간에 제 4강의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보조선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보조선은 많이 긋다가 보면 우연히 또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보조선을 많이 긋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하 문제를 풀 때는 많은 보조선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요. 이때 보조선은 어떤 논리의 근거에 의해서 풉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보조선은 우연히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론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긋게 되는데 때문에 이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이 이론적인 근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하 문제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많은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론적인 근거들을 소정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하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어떤 자잘한 어떤 정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 붙여지지 않더라도 대부분 정리 중에서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어떤 정리들인데 이런 정리들을 소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정리들을 알고 있으면 그 소정리를 근거로 해서 보조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EF의 길이가 얼마냐 라는 것은 첫 번째 소정리는 이 접어서 위에 있는 사다리꼴을 접어서 이렇게 됐는데 점 D가 D'으로 왔다. 그러니까 D'이 BC 위에 있는 점인데 6만큼 떨어진 점에 D의 대칭점이 B'으로 왔다가 소정리입니다.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EF가 대칭축이고요. 좀 길게 잡을게요. 얘가 대칭축이고 요 위에 있는 도형을 대칭시켜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접어서 이렇게 됐다는 소리인데 D의 대칭점이 D'이다라는 거는 소정리가 대칭은 수직으로 넘긴 것을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란 소리고 대칭을 했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D의 대칭점이 D'인데 수직으로 넘긴 것이 D'이다까지 이해가 됐다면 여기에 필요한 소정리가 사실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요 E를 중심으로 AD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각을 점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막곡지각이니까 동그라미고 여기가 점인데 그러면 점 동그라미 직각이니까 점 직각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삼각형에서 보면 점 직각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쪽 파랗게 그리는 이 삼각형을 두 개를 놓고 보면 그러면 이 길이가 같습니다. CD의 길이와 EG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각이 전부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EFG와 EFG와 그 다음에 D'C는 합동입니다. 합동 조건은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이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합동 조건은 ASA가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EF의 길이는 바로 이 길이는 DD'이 되는데 그래서 EF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D'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8이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서 힌트를 준 거죠. 3대, 4대, 5는 직각삼각형이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3대, 4대, 5일 때 직각삼각형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6이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러니까 DD'의 길이는 10이라는 것을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EF의 길이의 답은 10이 정답이 되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여기에 소정리는 바로 나중에 변환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평행변환, 대칭변환, 회전변환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때 설명을 하겠지만 요 정사각형 안에 서로 직교하는 자 정사각형 안에 직교하는 선을 긋게 되면 이 길이가 항상 같다라는 게 바로 소정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소정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그어야지 이와 같은 보조선을 그어야지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정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소정리 하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하 D의 대칭점이 D'이다. 아하 그러면 얘가 직각이다. 정사각형 안에 직각이 되도록 긋게 되면 길이가 항상 같아진다. 이와 같은 이치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EF의 길이가 이쪽 길이가 되니까 아까 맨 처음에 제시했을 때 DD' 안 그었는데 그어야지라는 이 보조선에 대한 생각을 소정리의 근거에 의해서 그어야지 하고 생각이 나게 되고 이렇게 그었을 때에 EF의 길이가 DD'이니까 DD'의 길이는 간단히 3대 4대 5가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비율의 비율 중에 하나다라는 이 근거에 의해서 10이라는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풀이가 아니고 만약에 DD' 대칭점이다.
직교한다. 직교하면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거를 몰랐다면 다른 방법으로 풀게 될 겁니다. 그거는 딴 게 아니고 요거 직각삼각형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닮음이고 예, 그래서 닮음의 길이에 의해서 뭐 A라고 표시를 하고 쭉 따라가면은 나오겠지만 지금 방금 풀이한 이 풀이가 아닌 닮음 이론에 의해서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결론을 얻을 수는 있지만 대단히 난해하고 복잡한 풀이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 중에 숫자가 굉장히 지저분한 분수가 반복돼서 마지막으로는 10이라는 숫자를 얻지만 이러한 풀이는 별로 좋은 풀이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소정리를 알고 이 소정리의 근거에 의해서 이걸 이용해서 풀게 되면 간단히 나올 이 답을 만약에 이 소정리를 모르고 닮음이라는 이론을 이것만 생각을 해서 푼다라고 하면 대단히 난해한 그러한 풀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작도 중에서 지난 시간에 예시를 했는데 평행선에 관한 작도입니다. 항상 기하를 다룰 때는 어, 어떤 이론의 근거, 즉 정리죠. 정리는 전부 증명을 해서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내용을 정리라고 합니다. 증명된 명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사전적으로는 증명된 명제 중에 기본이 되는 것, 여기서 기본이 된다라는 것은 기하 문제를 풀 때 빈번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정리들이다. 네, 이걸 줄여서 기본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증명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들은 복수풀이에 의해서 다양한 증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평행선의 작도는 작도 방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알려드립니다. 자, 평행선의 작도, 지금 제가 여기에 사용하는 작도법은 공리 중에서 유클리드의 제5번 공리, 공준이죠. 공준 중에서 평행선에 관한 정리, 즉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면은 평행하다는 공리입니다. 이 공리를 근거로 해서 파생되는 정리가 평행하게 되면 동의각이 같다. 거꾸로 동의각이 같으면 평행하다. 그 다음에 평행하면 억각이 같다. 억각이 같으면 평행하다. 이건 이제 정리인데 공리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정리들입니다. 이 정리들을 활용해서 평행선 작도를 지금부터 할 텐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무슨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여기가 아니고 이 위에 이렇게 띄워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합동이라면 즉 합동인 삼각형을 여기에 그대로 작도를 할 수 있다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이 같다 이렇게 돼서 요 각의 위치가 동위각입니다. 이게 동위각이 같으니까 평행하다 이제 이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도형을 작도를 해놓고 이거와 똑같은 도형을 그 위에다가 복사를 떠서 옮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을 복사를 떠서 옮기려면 어떻게 하지 이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에 작도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그 작도라는 단원에 보면 질문이 작도 순서가 어떻게 되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작도 순서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암기를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야 될 것이 합동인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어떤 이 도형을 복사를 떠서 여기를 옮기려면 어떻게 하지라는 게 작도 순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합동인 도형을 작도해야지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동인 도형을 작도하면 작도 순서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작도된 결과를 놓고 어느 거부터 작도를 했지 하고 그거를 열거를 해놓고 그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암기를 안 하면 작도 순서가 어떻게 떠오르냐? 떠오르고 말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왜? 예, 합동인 삼각형을 복사 떠서 옮기는 거다. 그러면 작도 순서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떤 경우든 이해에 의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지 암기에 의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암기를 해야 될 것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 중에서 공리, 정의, 정리를 개념이라 하는데 그 중에 공리나 정의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증명을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는 거이지만 대부분의 개념은 정리인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이론들은 전부 정리입니다. 때문에 공리와 정의가 아니므로 암기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삼각형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이 뭐 어떤 모양으로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길이 두 개가 같도록 하려면 똑같은 길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작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복사를 뜬 거죠. 이 길이가 A인데 똑같은 게 A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이 삼각형과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복사 뜨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길이를 복사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길이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를 B라고 하면 길이 B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도 B고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있어야 되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삼각형을 먼저 완성을 시킨 다음에 여기를 A라고 놓고 B라고 놓은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길이를 복사 떴습니다. A를 복사 떴고 B를 복사 떴는데 나머지 이 길이를 C라고 하면 C의 길이만 복사를 떠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콤파스로 AB의 길이를 잴 겁니다. 이렇게 AB의 길이를 콤파스로 이렇게 잰 다음에 이 길이를 복사 떠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제 다 됐습니다. 아까 이 길이가 B를 복사 떠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A를 중심으로 B까지 길이를 콤파스로 재서 여기서 돌린 거기 때문에 이 길이가 C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SSS 합동인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떠서 옮기게 되면 자, 이 자리를 CD라고 이렇게 편의상 놓고 여기를 E라고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게 되면 결론이 뭔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삼각형 AOB와 삼각형 CAD가 합동입니다. 그런데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와 콤파스만을 이용한다. 그러면 눈금이 새겨진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금 없는 자와 콤파스로 작도를 한 거는 각이 들어가지 않고 길이만 가지고 뭐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상 합동 조건은 SSS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이제 합동 조건이 되는데
따라서 얘가 합동이면 이 각이 같을 겁니다. CAD가 AOB가 되고 이거를 점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결론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요 각이 바로 동위각입니다. 그래서 동위각이 같기 때문에 아하 AD하고 그 다음에 OB하고는 평행이구나. 평행선 작도가 완성이 됐는데 평행 표시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각이 같습니다. 합동이니까 각 번호를 붙이지 말고 할게요. OAB가 각 ACD랑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각이 같아지는데 이렇게 같은 각을 표시해 놓고 보면 이 각도 각의 위치가 동위각입니다. 그래서 동위각이 같으니까 이번에는 AB하고 CD하고 평행입니다. 이렇게 평행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평행선이 이렇게 평행선도 되고 또 이렇게 평행선도 되고 동시에 평행선 두 쌍이 만들어졌는데 이 작도 결과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평행선 작도에 의해서 새로운 내용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니까 사각형 ABED가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의 정리, 평행사변형의 정리. 자, 정의는 마주보는 변, 즉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가 평행사변형의 정의인데 정의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이다라고 밝혀지는데 이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면 긋지 말고 그냥 상상 속에서 볼게요. BD를 이렇게 긋게 되면 요 삼각형이 순식간에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억각이고 이렇게 억각이니까 한 변과 양 끝각이 같다 이렇게 해서 양쪽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데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AB가 B랑 길이가 같고 또 AB는 D랑 길이가 같게 되는데 이 내용도 평행사변형의 정리, 많은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가 같아서 C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하 굉장히 중요한 소정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 1대1 여기 1대1 잡게 되면 아 이거 평행해지구나. 또 거꾸로 1대1 1대1 잡으면 이거 평행해지구나. 또 하나 1대1 1대1 잡으면 평행하기도 하지만 이 길이가 요거의 두 배가 되구나. 다시 1대1 1대1 되면 평행이면서 동시에 이 길이가 이거의 절반이 되구나. 이 사실을 닮음 이론에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A하고 AO하고 비율로 할게요. AO하고 이게 비율이 CD하고 DE가 1대1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평행하고요.
AD하고 OE하고 평행이 되면서 동시에 AD의 길이가 밑에 있는 길이의 절반이 됩니다. 또 이제 거꾸로 이번에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OA하고 AC의 비율이 또 이쪽으로 OB하고 BE의 길이입니다. 이것도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1대1이 되면 AB하고 CE의 길이, CE가 평행이 되고요. 동시에 CE의 길이와 이 길이가 2대1의 비율이 성립합니다. AB의 길이가 2분의 1 CE의 길이가 되는데 얘를 뭐라고 하느냐? 요 소정리의 이름을 알아두세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1대1 되는 지점을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첫째, 얘가 평행이 된다는 사실과 둘째,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절반이 된다. 바로 이겁니다. 1대1 잡고 1대1 잡으면 항상 평행이 된다. 그리고 이 길이가 밑변에 2분의 1이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평행하면서 2분의 1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다 하는데, 우리가 어떤 변을 등분을 할 때는 바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이 소정리를 이용해서 작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선분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평행선 작도를 어떻게 하느냐, 작도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평행선 작도를 할 때 그 작도법에 의해서 작도를 했다고 치고 하면 됩니다. 평행선 작도할 때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작도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작도하지 말고, 작도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 그 작도법을 사용했다라고 가정하고 하면 됩니다. 자, 이 AB라는 선분이 있는데 선분 AB를 2등분하라 또는 3등분하라 또는 뭐 5등분하라 라고 하면 간단히 작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말하면 어떤 선분이 있으면 이 선분을 n등분하는 것은 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AB를 3등분하라. 선분 AB를 3등분하고 싶으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아까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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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되도록 작도하면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이 보조선을 콤파스로 적당한 길이로 3개의 선분이 되도록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끝을 이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길이가 전부 같도록 작도를 했는데, 이제부터 평행선 작도법을 금방 배웠으니까 그 작도법에서 평행하게 그었다고 치고 여러분들 자가지고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이 길이가 전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가 간단히 3등분이 이렇게 작도가 됩니다. 굉장히 쉽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가계 이등분선 작도입니다. 자, 이 역시 가계 이등분선 작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 풀 때 가계 이등분선 작도와 관계가 있는 이 안에 발생하는 정리들은 난해한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네, 각을 이등분하라. 그 얘기는 이 각 O를 이등분하는 것은 각을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가 같으면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죠. 합동이면 이 각이 같다 이렇게 아 각이 이등분 이렇게 되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도는 전부 다 어떻게 해서 합동이라는 삼각형을 만들까? 이게 전부입니다. 각을 이등분하라는 얘기는 요 반직선 사이에 합동인 삼각형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각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삼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와 합동인 삼각형을 복사를 뜨면은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작도를 한 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도록 하려고 지금 콤파스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길이하고 같도록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를 중심으로 길이 하나를 이렇게 만들게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 이렇게 하나 긋게 되면 자, 이거를 왜 긋느냐? 이렇게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은 부분을 찾으려고 그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이 길이 같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운데 여기 공통 부분을 이렇게 쭉 있게 되면 이걸 L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를 ABC라고 한번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어때요? 아래 위로 합동인 삼각형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첫째는 삼각형 AOC하고 삼각형 BOC가 합동입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각 작도에 의해서 왜 그게 됐지라고 하면 전부 합동이기 때문에 됐다. 합동이기 때문에 뭐가 됐다. 이 소리인데 이때 합동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각도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합동은 합동인데 변의 길이만 가지고 작도를 한 거기 때문에 SSS 합동입니다. 따라서 얘가 합동이면 이 각이 같다는데 각 AOC가 각 BOC 이렇게 간단히 되는데 자 이걸로 끝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각의 이등분선 이 L이 요 위에 삼각형 밑에 삼각형 이게 접은 거란 소리죠. 그러니까 L이 대칭축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은
대칭축이다. 즉 위아래를 접은 거니까 데칼코마니 작도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므로 얘가 대칭축이면 이 직선 L 위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색깔로 구분해 볼게요. P라고 잡아놓고 이 P에서 양쪽 변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순식간에 자 90도 90도 각 같으면 남은 각이 자동으로 이렇게 같으니까 삼각형 OPQ하고 삼각형 OPR이 합동이 되는데 여기에 합동 조건은 위하고 다릅니다. 조금 전에는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이 같다를 압니다. 그러니까 각이 같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각이 등장합니다. 이 위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합동 조건은 이 변과 양 끝각이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SA 합동이 되는데 또는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이고 빗변이 같으니까 H고 남은 각 하나가 어디인가 같습니다. 그래서 RHA가 되는데 따라서 얘가 합동이니까 PQ와 PR이 같은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또는 참고서에 강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각의 이등분선 위에서 수선을 이렇게 계속 내리게 되면 각의 이등분선에서 수선을 계속 내리게 되면 그러면 이 길이가 항상 같아진다. 이거를 정리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직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입니다. 자,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역시 같은 길입니다. 길이는 수직으로 내린 걸 길이랍니다. 이 길이도 같습니다. 이 길이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직선, 두 개의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 점은 무한히 많습니다. 여기도 길이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으니까 이 직선 L이 L 위에 있는 점이 전부 다 해당되니까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해서 생기는 각, 그걸 교각이라고 합니다. 교각의 이등분선. 여러분들은 이 교각의 이등분선을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대칭축이란 얘기입니다. 이 대칭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됩니다. 그래서 교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입니다. 자, 소정리입니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대칭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각을 이등분하는 어떤 각을 이등분하는 거는 합동을 만들어서 이등분 대칭축을 만든다는 소리인데 이때 이 대칭축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두 직선까지 거리는 항상 같으니까 지금 방금 대칭축을 작동한 것처럼 하지 말고 아예 이렇게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길이가 같은 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다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대칭축이라 했으니까 길이가 같게 되는 이러한 점 P를 찾을 수만 있다면 대칭축을 작동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바로
교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작도를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각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각의 이등분선이 대칭축이다 그랬습니다. 대칭축 위에서 수선을 내리면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길이가 같은 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긋고 또 이렇게 그으면 만나는 교점이 하나 나오겠지만 이 길이가 같은가라는 것은 모르죠. 우리가 여기 수직으로 긋고 수직으로 긋는다고 이 길이가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잘라 보겠습니다. 콤파스로 여러분들은 이 길이를 재서 작도를 할 때는 항상 감각적으로 즉 직관에 의해서 여기가 같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그래서 작도는 항상 작도 이론에 의해서 정확히 작도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A라고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똑같은 길이이면서 동시에 교차하는 점이 필요한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수직으로 올리고 수직으로 올린다고 이 길이가 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긋게 되면 이 지금 방금 똑같은 길이 이 길이가 서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평행하게 긋고 이렇게 평행선을 긋게 되면 이 사이의 간격은 전부 A입니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이 사이의 간격도 A니까 여기 만나는 두 점을 찾아서 이 자리에서 수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럼 이 길이가 똑같이 A입니다. 그러면 다 됐네요.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A라 하고 B라 하고 여기를 C라고 넣어 볼게요. 이 직선을 L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직으로 올리고 수직으로 올린다고 길이가 무조건 같아지는 건 아니죠. 여기 보면 직선 대칭축이 지나가는 점이 바로 교점 여기가 아닌 점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길이 A를 평행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옮기게 되면 삼각형 OAC하고 삼각형 OBC가 합동이란 얘기인데 다만 합동 조건이 뭔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 삼각형 두 개를 놓고 보면 빗변이니까 같고 직각삼각형이니까 RH까지 성립하는데 나머지 길이 하나가 같도록 잡아놨기 때문에 RHS 합동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면은 각이 같네. BOC가 돼서 L이 대칭축이 간단히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작도를 한 가지 방법, 교과서에 있는 그 방법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작도를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를 소개를 더 해볼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작도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게 걔만 정답이 아니고요. 그건 수많은 작도를 교과서에 다 실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실어 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비교과 영역 뭐 해서 그거는 교과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은 어떤 소정리가 여기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O를 중심으로 원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길이가 되는 그런 점을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직각을 올리고 직각을 올리고 같은 점. 그런데 여기 직각 올리면 무조건 이 길이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OX하고 직각이 되도록 긋습니다. 직각이 되도록 긋는 거는 어떻게 긋느냐? 바로 요 점이 접점이 되도록 접선을 그은 겁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접선과 반지름은 항상 직각이 됩니다. 접선과 반지름은 항상 직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다음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도 바로 이 자리가 접점이 되도록 접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 여기가 항상 90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를 P라고 놓고 AB라고 놓고 여기를 이어보면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까 조금 전에는 이 길이가 같도록 작도를 했는데 수직으로 올리면 무조건 길이가 같아지는 게 아니니까 아까처럼 평행이동을 쭉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같아지도록 하지 않고 여기를 같도록 작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OP가 BOP랑 같아지는데 합동 조건은 90도니까 R 그 다음에 가운데 이 OP가 공통이니까 H 그리고 남은 길이가 아까는 이렇게 같도록 작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쪽이 같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RHS 합동이 돼서 이것도 간단히 각이 이등분 된 거네. 각 AOP가 BOP가 같아집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각의 이등분선 작도가 한 가지만 있다라는 이런 생각 무슨 얘기냐? 기하는 풀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하니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풀이가 얼마든 가능하다가 일단 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풀이를 알고 있으면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사용된 소정리들이 엄청 있고요. 그 소정리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면 보조선을 그릴 때 그 소정리들의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라는 그 논리에 따라 보조선이 생각이 나서 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보조선은 많이 긋다 보면 우연히 행운이 따라와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선을 긋게 되는데 그 근거의 중심에 소정리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소정리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계 이등분선 작도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요. 같은데 만약에 얘가 90도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90도면 이거 이제 펴진다는 소린데
이렇게 각을 이등분한 이 각각의 각이 만약에 90도면 이게 평각이라는 소리니까 요 A, O, B가 이렇게 굴절이 된 게 아니고 쫙 펴진다는 소리인데 펴지게 되면 선분이 됩니다. 그리고 요 직선 L은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는 각의 이등분선 작도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작도에서 우연히 이 각이 90도일 때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가 됩니다. 따라서 요 그림을 그대로 옮기면은 바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분을 이렇게 긋고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이 그림을 다시 옆에 한번 그려놔 볼게요. 이렇게 아까 원을 그렸고 접선 긋고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건데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각의 이등분선이 됐는데 지금은 이 각이 90도 90도면 평각에서 펼쳐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작도란 A를 중심으로 이렇게 호를 그려요. 또 B를 중심으로 호를 그려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바로 이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 작도는 아까 이렇게 길이가 같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같도록 작도를 한 겁니다. 즉 이렇게 길이가 같도록 작도를 한 건데 얘를 이어보면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를 P라 하고 Q라 하고 가운데 H라고 넣어볼게요. 어때요 이거? 말은 뭐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사각형의 성질을 배우면 마름모의 성질을 배웁니다. 그럼 마름모의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미 이 마름모 이 중학교 2학년 사각형 성질을 미리 배운 사람들은 마름모의 성질 그러고 외우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라는 정리를 배웠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그림인데 이게 수직이 등분이 왜 되느냐 한번 따져봅시다. 자, 삼각형 간단해요. PAQ 하고 PBQ가 합동입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런데 요 삼각형에서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역시 밑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이등변 삼각형이 SSS 합동인데 그러니까 이게 합동이니까 따라서 이 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각이 결국 A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삼각형 APH하고 BPH를 보면 이 두 개를 보면 이 길이 같고 가운데 공통이고 낀 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SAS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이 같고 각 PAB가
각 PBA가 되고, 그래서 이 각을 뭐 C라고 놓아 볼게요.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또 얘가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이 같습니다. 각 PHA가 각 PHB인데, 그런데 이 각이 두 개가 같은데 이거 평각이니까 이게 90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동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작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따라서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방금과 같은 똑같은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합동이 간단히 되는데, 그래서 이 길이도 같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작도를 하니까 선분을 수직이등분하는 내용이 주제지만, 이 결론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어떤 정리가 여기에 성립이 되는구나. 바로 뭐냐? 마름모입니다. 마름모의 성질.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 작도나 각의 이등분선 작도나 본질적으로는 각의 이등분선 작도 안에 이게 들어있는데, 그 각을 이등분한 게 공교롭게도 90도일 때가 바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가 됩니다. 이게 별개의 이론이 아니고요. 그 다음, 그렇다면 각의 이등분선 작도를 배웠으니까 이제 요거를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확장을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공부 방법, 그것은 전부 다 수정을 해서 수학을 올바로 공부하는 바른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밑에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략으로 알고, 그리고 위에 것을 먼저 배우고, 즉 다시 말하면 하위 개념을 대충 하고 위학년 것을 미리 땡겨서, 즉 말하자면 선행입니다. 선행을 많이 해놓으면 밑에 것이 저절로 보인다라는, 이것이 대단히 좋지 않은 공부 습관이고, 수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학 공부는 가장 이상적인 공부가 아래 과정을 하면서 미처 배우지 않은 윗 과정을 미루어 짐작하는, 즉 확장입니다. 개념의 확장에 의해서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는 공부입니다. 이거를 수학 용어로 추론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추측한다는 얘기입니다. 추론해가는 이 과정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배우지 않은 내용을 이 논리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킨다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이 안에 들어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본 바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그렇게 될 수 있겠네라는 이런 결론을 자꾸 얻음으로 해서 수학이 논리학이구나,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작은 것을 배우고 그 안에 깨달음으로써 미처 배우지 않은 내용도 알게 되겠구나. 즉, 하위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 해서 아직 배우지 않은 이론을 미루어 짐작해서 아는 공부 습관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할 내용이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라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을 할 거는 뭘 한다고요? 각을 이등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한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 작도를 배웠습니다. 그 각의 이등분선 작도에서 배웠던 논리를 조금만 확장을 하게 되면 요 내용은 중학교 2학년에 닮음이란 단원에 나오지만 이건 닮음이론이 아닙니다. 닮음이론을 쓰지 않고도 중1 때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각의 이등분선 작도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각을 이등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게 되면 아까 제가 각의 이등분선 작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요 대칭축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칭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칼코마니라는 얘기죠. 양변에 접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길이 같습니다. 수선을 내리면 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 D에서 양쪽으로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대칭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 D에서 양쪽 변에 수선을 내리면 항상 길이가 같다라는 아까 배웠던 그 기본 소정리를 확장을 해서 여기에 활용을 하게 되면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그 삼각형 ABD의 넓이하고 ACD의 넓이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똑같으니까 날아가고 근데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B에다가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 뭐 굳이 안 쓰더라도 AC 곱하기 똑같은 높이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바로 AB 대 AC인데 그러니까 다시 왼쪽 삼각형의 넓이와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이 바로 AB 대 AC가 되는데 그거는 밑변을 AB, AC로 잡았을 때고 왼쪽 삼각형 ABD에 밑변이 3개 있잖아요. 하나, 둘, 3개인데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 B는 이거를 밑변으로 하면 높이 공통이니까 BD 대 DC란 소리입니다. 닮음 이론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에서 각의 이등분선 작도 이론에 의해서 이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는 닮음을 사용해야만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 각의 이등분선 작도라는 아주 베이직한 이 이론에 의해서 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우되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것 대 이거다라는 거 유명하죠. 그러나 이 이론의 결과는 닮음에 의해서만 이 이론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닮음을 사용해서 이 길이 B가 이렇게 왼쪽 대 오른쪽은 밑변 대 밑변이다라는 이론을 이 방법이 아닌
닮음 이론에 의해서 증명하는 거는 나중에 도형의 닮음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때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보여주고 지금은 도형의 닮음이 지금 강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닮음 이론은 여기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풀어볼 과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론을 이용해서 오늘 배운 이론, 평행선 작도, 그 다음에 가계 이등분선 작도입니다. 이 이론을 이용해서 꼭 풀어볼 만한 문제 하나를 낼 겁니다.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들한테 내는 문제는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문제 하나를 풀면 20개의 문제를 푼 것보다 더 효율적인 효과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문제를 엄선해서 제가 만들어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 강의를 들으면 이론이 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 이론을 알았을 때 이걸 문제화하면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깨닫도록 하려고 일부러 문제의 난이도는 좀 높입니다. 물론 어떤 이론을 할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를 다양하게 보일 겁니다. 그건 그 이론, 제가 설명한 이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문제를 아주 기본적인 것을 보여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대단히 문제의 난이도를 처음부터 확 올려서 낼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볼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우스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자기 학년에 비해서 3년, 4년 이렇게 엄청난 선행을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를 가리키면 10개를 깨우치는 괴물급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위에 거를 그렇게 몇 년씩 윗과정을 점프시켜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이 선생님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이해하는데라고 하면 문제 풀어보세요. 정말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정말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람인가? 그거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들으면 이 문제, 제시되는 문제를 갖다 놓고 정말 급박한 선행을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특별히 얘기합니다. 학원 가서 이 문제 여러분들 가르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돼요? 하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다 알지만 여러분들 직접 스스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자, 공부를 정말 제대로 아는 선생을 만나서 제대로 개념을 제대로 정말 제대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배워서 그거를 확장해서 응용하는 능력까지 키웠을 때에 깊은 수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만한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뭘 잘 가르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압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자, 지금 여기 이 길이가 같습니다. AD하고 BC의 길이가 같은 볼록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질문, 사각형 ABCD의 변 또는 내부, 이 내부에
돌아다니는 점이 있습니다. 동점이 있습니다. 네, P라고 할게요. 동점 P. 사각형 ABCD의 변, 저기 둘레입니다. 둘레 또는 내부에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APD 하고 BPC, 이게 넓이가 같습니다. APD와 BPC의 넓이가 같도록 하려면 P가 무한계의 점이 나옵니다. P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이 조건이 성립하는 점 P의 위치를 전부 찾아서 이으면 그걸 자취라고 합니다. 흔적이랍니다. 이놈을 작도를 해보세요. 자, 요게 1번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조금 난이도를 낮춰볼게요. 자, 이 1번의 답을 못하는 사람은 2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확 좀 낮아집니다. 이게 어떤 거냐? 어떤 볼록사각형이 있는데 이 볼록사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3개가 같은 조건으로 그려볼게요. 사다리꼴 아닙니다. 자, 볼록사각형 ABCD가 이렇게 있는데 조건은 3개의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때에 사각형 ABCD의 내부에 딱 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점이 어떤 조건으로 있느냐? 삼각형 ABP 하고요. 삼각형 BCP 하고 삼각형 CDP입니다. 이 넓이가 모두 같은 아까 위의 문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무한개 나오는데 밑에 것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이놈을 작도해서 찾아보세요. 두 가지 질문인데 난이도로 하면 이 문제가 난이도 10이면 이 문제는 난이도 50 될 겁니다. 예. 여기서 난이도가 매우 높고요. 이건 아주 기본 문제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둘 다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에 제가 설명을 한 개념들을 전부 다시 천천히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이 오늘 상당히 많은 개념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개념 이해 안 된 겁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렇네 그건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해한 것은 문제 속에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대단히 난해하게 응용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제시하는 문제들은 상당한 응용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를 했다면
당연히 이 정도는 응용해서 풀 수 있도록 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했다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되돌려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정말 누군가한테 여러분들이 저처럼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이해가 됐을 때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신기하게도 아하 이 소리구나 하고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한 문제는 두 문제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내용을 미리 얘기합니다. 예습 과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는 초등학교 과정인데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등적 변형이라는 주제를 할 겁니다. 이 등적 변형에 대한 주제는 한 번 강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여러 번 강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다양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적 변형이 도대체 뭐냐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등적 변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뭐 인터넷이나 책이나 참고서나 뒤져보면 나올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아니고 참고서를 봐서 이게 뭐 한 줄로 잠깐 끝난 그런 내용 말고요. 다양하게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된 이론을 보시려면 이 책을 사서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책이 인사이트 수학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제가 지은 책입니다. 제가 지은 이 책인데 이 책의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보게 되면 작도편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내용까지 비교과 영역까지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문제 난이도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을 해서 보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시중에서 팔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만 파니까 여러분들 저희 학원 홈페이지를 들어오면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구입을 해서 보게 되면 제 강의도 훨씬 더 알차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긴 시간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